여러분, 요즘 중국 드라마 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배우가 있죠? 바로 류은영이에요. 가수 출신에서 배우로 화려하게 변신해서 지금은 조로사, 류시시, 송조와 같은 톱급 여배우들과 줄줄이 주연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류은영이 출연한 중국 드라마마다 한국 네티즌들이 완전히 집중하는 명장면이 하나씩 있다는 거예요. 저료에서는 눈물 쏟게 만들고, 일령관산에서는 심장 쫄깃하게 만들고, 장가행에서는 설레게 만들었죠. 오늘은 류은영의 중국 드라마 TOPO 작품에서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이 뽑은 최고의 명장면을 완전히 파헤쳐 볼게요. 이 영상 하나면 류은영 드라마 정주행 준비 끝이에요. 류은영이 누구냐고요? 2014년 밴드 보컬로 시작해서 인터넷 방송으로 인기를 끌다가 2019년 연예계에 정식 데뷔한 배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가수였는데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은 케이스죠. 처음엔 저 배우 연기 괜찮나? 하는 의심의 눈초리도 많았어요. 실제로 일령관산 캐스팅 발표 났을 때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류은영이 고장극 남주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2021년 장가행에서 호도 역할로 완전히 터졌어요. 무표정 냉혈한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로 변하는 과정을 너무 잘 표현해서 한국 팬들이 호도 좌표까지 만들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류은영이 나오는 장면만 모아서 몇 분 몇 초에 나온다고 정리한 거죠. 그 뒤로 일령관산에서 류시시와 첫 고장극 남주를 맡았고 2025년에는 저료에서 송조아와 주려 목막에서 조로사와 주연을 맡으면서 지금은 중국 드라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배우가 됐어요. 그렇다면 류은영이 출연한 중국 드라마 중에서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이 가장 사랑한 명장면은 뭘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명장면은 2025년 방영된 저료예요. 류은영이 위소 역할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는 정략 결혼으로 시작해서 진심으로 변하는 과정을 그린 중국 드라마거든요. 저료는 원래 송조와 탈세 사건 때문에 방영이 엄청 미뤄졌었어요. 그래서 한국 팬들도 이 드라마 언제 나오나 하면서 진짜 목 빠지게 기다렸죠. 2025년 5월 13일에 기습 방영됐는데 첫 방부터 반응이 폭발했어요. 한국 네티즌들이 뽑은 저료 최고의 명장면은 바로 형이 두 가지 당부 중 하나를 못 지켰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덕후에서 누가 이렇게 썼거든요. 저료 명장면 하나를 꼽으라면 난 그거야. 형의 두 가지 당부 중 하나는 못했다고 하는 장면. 이 장면이 왜 명장면이냐면 위소가 그동안 복수에만 집착하다가 비로소 소교를 향한 진심을 인정하고 완전히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순간이거든요.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만만까지 눈물글썽이면서 보는 사람도 다 같이 울컥하게 만들어요. 한국 블로거들 반응을 보면 류은영 송조와 케미 초반 어색해도 후반 절로 빠져드는 고장극템. 보고 안 보면 손해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처음엔 정략 결혼이라 서로 경계하고 이용하는데 점점 진심을 알아가면서 변하는 과정이 너무 자연스럽게 그려졌거든요.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류은영의 이미지 변신이 대박이다. 부드러운 이미지에서 냉철한 복수자로 묵직한 카리스마와 섬세한 감정 연기를 동시에 보여줬다는 평가가 쏟아졌어요. 특히 저료는 36부작인데 회차가 쌓일수록 전개가 점점 탄탄해져요. 한국 팬들도 초반 몰입이 쉽지 않다는 댓글에 나도 좀 공감했지만 회차가 쌓일수록 나도 모르게 눈물이 또르륵이라고 했을 정도죠. 저료는 위티브이에서 독점 방영됐는데 이후 한국까지 25년에도 방영됐어요. 정략 결혼, 복수, 로맨스, 전쟁까지 다 담긴 중국 드라마를 좋아하신다면 꼭 보셔야 해요. 두 번째 명장면은 2023년 방영된 일령관산이에요. 이 작품은 류은영의 첫 고장극 남자 주인공 작품이라 의미가 엄청 컸어요. 일령관산은 류시시가 5년 만에 돌아온 사극이기도 했고 류은영이 영원주 역할을 맡으면서 과연 고장극 남주를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기대가 동시에 있었거든요. 한국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류은영 근황, 일령관산 캐스팅 떴음. 전부터 얘기 계속 나오더니 오늘 공식 낸 듯. 자기 부족한 거 잘 안다고 연기 비판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라. 팬들한테도 그런 거 보고 싸우지 좀 말라고라는 글이 있었어요.
류은영이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팬들한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일령관산이 방영되자 반응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국 블로거가 이렇게 썼거든요. 일령관산 은근히 재밌습니다. 류시시는 아름다웠고 액션씬을 너무 잘 소화했으며 류은영과의 케미는 아쉽지만 부족하지 않았고 일령관산 최고의 명장면은 류시시의 액션씬이에요. 살수 이녀의 역할을 맡은 류시시가 내리까는 눈빛이나 몸을 날렵하게 쓰는 모습이 완전히 캐릭터 그 자체였거든요. 세 번째 명장면은 2021년 방영된 장가행이에요. 이 작품이 류은영을 배우로 완전히 각인시킨 중국 드라마거든요. 장가행은 디리러바 올해가 메인 주연이고 류은영은 조연으로 나왔어요. 호도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죠. 한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호도 낙원 좌표가 돌아다닐 정도로 인기가 엄청났거든요. 호도 낙원 좌표가 뭐냐면 예를 들어 33화 15분 30초에 등장. 이런 식으로 류은영이 나오는 장면만 따로 정리한 거예요. 그만큼 전체 드라마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는데도 팬들이 열광했다는 거죠. 한국 블로거 반응을 보면 장가행 방영 당시 서브 커플인 호도와 낙원의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메인 커플보다 더 많은 시청자의 사랑을 받을 정도로 모든 배우들의 관심이 두루 분산된 드라마라고 했어요. 장가행 최고의 명장면은 호도의 표정 변화예요. 처음에는 완전 무표정으로 일관했던 호도가 드라마 후반으로 갈수록 낙원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그녀가 웃으면 같이 미소 짓는 모습으로 변하거든요. 한국 팬들이 이렇게 썼어요. 드라마 초반에는 호도가 웃는 모습을 보기 힘들어요. 늘 인상을 한가득 쓰고 있죠. 하지만 차갑기 그지없는 호도가 변하게 된 것은 낙원이 납치를 당하고 온갖 고생을 다한 후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진정한 공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목숨을 바쳐 공주를 보호하고 지키기 시작해요. 류은영이 맡은 호도는 정말로 표정 변화가 놀라워요. 처음에 차갑고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나와서 공주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며 혼자 눈물 흘리고 눈물을 삼키는 역할이었거든요. 중국 네티즌들도 메인 커플 장가와 아시륵준이 나라를 생각하며 정도를 거르려고 노력하는 무게감을 담당하고 있다면 호도 마이너스 낙원 서브 커플은 사랑과 성장에 중점을 둔 이야기로 풋풋함을 담당한다. 이런 배치는 스토리 밸런스를 잘 잡아낸 구도라고 평가했어요. 장가행은 49부작이고 웨이브, 왓챠, 티빙에서 볼 수 있어요. 류은영을 배우로 각인시킨 중국 드라마니까 꼭 보셔야 해요. 네 번째는 2024년 방영된 주려목막이에요. 조로사와 류은영이 주연을 맡았는데 이 드라마는 좀 복잡한 반응을 받았어요. 주려목막은 S급 대작으로 기획됐고 보석 무역을 배경으로 한 고장극 로맨스예요. 조로사가 단호 역할을, 류은영이 연자경 역할을 맡았죠. 한국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처음엔 기대가 엄청났어요. 조로사 배우가 나오는 작품을 일단 보자 스타일이긴 하지만 이 작품은 중국 내에서도 상당히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으로 S급 대작입니다. 게다가 남자 주인공과 서브 남주도 류은영 배우와 당효천 배우, 아주 키들이 피지컬 대박인 모델 같은 남자 배우들이죠. 주려목막 명장면은 조로사와 류은영의 시선이 맞붙는 장면이에요. 조로사는 거친 삶을 통과하며 단단해지는 변화를 세밀하게 보여주고 류은영은 낮은 목소리와 절제된 눈빛으로 연자경의 균열을 표현합니다. 둘의 시선이 맞붙는 장면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근데 문제는 캐스팅 발표 때부터 논란이 있었어요. 조로사 팬들 중 일부가 왜 류은영이 남주냐면서 반발했거든요. 한국 네티즌들도 남자 주인공 때문에 하차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드라마 주려목막 작품이 현재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고장극 로맨스 드라마에서 남녀 주인공이 조금만 더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것만으로도 팬들이 탈덕한다는 건 좀 놀랍고 의외라고 했어요. 류은영이 직접 라이브 방송에서 해명까지 했어요. 난 4월에 이 작품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맹세코 9월에 처음 제안을 받았다. 이건 결코 내게 엄청난 작품이 아니다. 아직 배우로서는 신인이라 작품의 선택에 여지는 적은 편이라고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렴 옥막 자체는 중국에서 좋은 성적을 냈어요. 넷플릭스, 티빙에서 볼 수 있고 보석 무역이라는 독특한 소재와 무협 로맨스 요소가 잘 어우러진 중국 드라마예요. 다섯 번째는 류은영의 또 다른 강점인 OST예요. 원래 가수 출신이라 중국 드라마 OST를 엄청 많이 불렀거든요. 류은영은 2014년 마등형이라는 밴드를 만들어 보컬을 담당했어요. 실내에서 공연하며 인터넷 방송을 했고 나중에는 단동에서 버스킹까지 했죠. 틱톡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어서 연예계 데뷔 제안을 받았어요. 특히 2019년 중국 가요제 신인상을 싹쓸이 했을 정도로 노래 실력이 인정받았어요. 한국 네티즌들도 감미로운 보이스로 노래도 잘 부르고 배우로서도 좋은 연기 보여주고 있는 류은영이라고 평가했죠. 류은영이 부른 중국 드라마 OST 중에서 가장 유명한 건 산하령 주제곡이에요. 공준장철한 주연의 산하령은 한국에서도 엄청 인기 있었는데 그 주제곡을 류은영이 불러서 더 화제가 됐거든요. 장가행 OST도 류은영이 불렀어요. 한국 팬들이 우리 조로사와 OST로 더 유명한 류은영의 연기 때문이라도 봐야지 했는데 라고 했을 정도로 장가행 OST가 인기였죠. 주렴 옥막에서는 조로사와 듀엣까지 불렀어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잘 어울려서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로사, 류은영 듀엣 OST 진짜 좋다는 반응이 많았어요. 2025년 웨이보 음악성전에서 올해의 제일 인기 있는 가수상을 받았고 2025년 동방풍 음방에서도 제일 인기 있는 남자 가수, 네티즌 인기 가수상을 받았어요. 배우로도 성공하면서 가수 활동까지 병행하는 거죠. 한국 네티즌들 반응을 보면 류은영은 왕홍 출신 스타로서 이제 인터넷 방송을 안 해도 될 인지도이지만 여전히 인터넷 방송으로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편이다라고 했어요. 이게 류은영의 강점이기도 하죠. 가수 류은영으로 시작해서 배우 류은영으로 성공하고 지금도 OST로 팬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중국 드라마 팬들한테는 엄청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여섯 번째는 2025년 6월 방영된 석권일몽이에요. 저료로 입지를 다진 류은영이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터뜨린 중국 드라마거든요. 석권일몽은 이일동과 함께 주연을 맡은 타임슬립 판타지 고장극이에요. 현대의 삼류 배우가 대본 속 세계로 빨려 들어가서 악역 남주에게 죽을 운명을 바꾸려고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죠. 류은영이 남항, 그러니까 남홍 역할을 맡았는데 이게 완전히 대박이 났어요. 한국 블로거들 반응을 보면 방영 전부터 매우 높은 기대를 받았던 석권일몽은 현재 더우반 평점 7.0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드라마 스토리와 배우들의 연기력과 케미감, 영상미와 고장 분장 등 모든 면에서 높은 퀄리티를 보여줬다고 했어요. 석권일몽 최고의 명장면은 냉혈한 남항이 점점 송일몽을 향해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엔 완전 악역으로 여주를 이용하고 학대하는 캐릭터인데 루프를 반복하면서 점점 진심으로 변하거든요. 이일동과의 달달한 케미가 완전히 설탕 뿌린 것 같았대요. 한국 팬들이 이렇게 썼어요. 이일동과 류은영은 이번 드라마에서 정말 좋은 케미감을 보여준다. 송일몽의 애교 연기에 남항의 두 눈에 꿀이 뚝뚝 떨어지는 게 정말 리얼하게 느껴졌다. 류은영은 전작인 저료에 이어서 석권일몽에서도 뛰어난 고장 분장과 연기를 보여줘 그의 입지를 한 단계 더 상승시켰다. 근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류은영이 차이나 데일리, 그러니까 중국 중앙 매체에까지 등장했다는 거예요. 중국 네티즌들이 가수에서 배우로 이건 그냥 성공이 아니라 레전드 전환점 이라고 극찬했을 정도죠. 드라마 촬영 소감 인터뷰까지 진행하면서 동료 배우들을 시샘하게 만들었대요. 석권일몽은 38부작으로 2025년 7월 종영했어요. 아이치이에서 독점 방영됐고 한글 자막도 지원돼요. 타임슬립 판타지 고장극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꼭 봐야 할 중국 드라마예요. 류은영은 이제 저료, 석권일몽을 연달아 터뜨리면서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2025년 아이치이 함성의 밤에서 함성 남자 배우상을 받았고 웨이보 시계대회에서 올해의 모범 배우상도 받았죠. 성의 라온이 같은 톱급 배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배우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류은영의 진짜 강점은 뭘까요? 한국과 중국 네티즌들 반응을 종합해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
표정 연기가 뛰어나요. 장가행에서 무표정에서 미소까지, 절효에서 냉혈한에서 따뜻한 남편까지, 일령관산에서 냉철한 무관에서 사랑에 빠진 남자까지 변화를 자연스럽게 표현해요. 한국 블로거가 이렇게 썼거든요. 류은영이 맡은 호도는 정말로 표정 변화가 놀라워요. 처음에 차갑고 빈정거리는 표정으로 나와서 공주에게는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해지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자아를 찾아가며 혼자 눈물 흘리고 눈물을 삼키는 역. 둘째, 목소리가 좋아요. 원래 가수 출신이라 감미로운 보이스가 강점이에요. 주려 목막에서 류은영은 낮은 목소리와 절제된 눈빛으로 연자경의 균열을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았죠. 중국 드라마 OST도 많이 불러서 팬들이 류은영 노래만 따로 모아서 듣기도 해요. 셋째, 팬 관리가 철저해요. 한국 네티즌들이 류은영은 버니 싸움 하지 말라고 팬덤 관리시키는 배우였음. 왕홍 출신의 조로사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니까 입은 가벼워도 반응하는 속도나 처신하는 숙련도가 다른 듯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로 류은영은 2023년 결혼 이혼 논란이 터졌을 때도 웨이보 생방송으로 직접 나와서 2012년 결혼해 2013년 이혼했으며 자녀는 없다. 일반인인 전 부인과 그녀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밝혔어요. 이런 솔직한 태도가 팬들한테 신뢰를 줬죠. 중국 네티즌들은 분명히 더 잘생긴 배우들도 많은데 왜 류은영 배우는 데이트작 제조기냐고 물어봤어요. 답은 간단해요. 연기력, 목소리, 팬 관리가 다 좋으니까 제작사에서 계속 캐스팅하는 거예요. 버스는 기본이고 대형 드론이나 페라리를 홍보에 동원할 정도로 팬덤이 큰 편이에요. 이게 류은영의 강점이자 중국 드라마 시장에서 계속 살아남는 이유죠. 자, 지금까지 류은영의 명장면 TOPO를 한국과 중국 네티즌 반응과 함께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이 중국 드라마들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절효는 위티V에서 독점 방영됐으나 이제 넷플릭스에서도 볼 수 있어요. 36부작이고 정략 결혼 로맨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강력 추천해요. 석권일몽은 아이치이에서 독점 방영됐어요. 38부작이고 한글 자막 지원돼서 바로 볼 수 있어요. 타임슬립 판타지 고장극인데 이일동 류은영 케미가 정말 달달해요. 절효 본 분들은 무조건 석권일몽도 보셔야 해요. 일령관사는 티빙, 왓챠, 웨이브에서 볼 수 있어요. 40부작이고 무협 로맨스인데 UCC 액션씬이 정말 볼만해요. 류은영의 첫 고장극 남주 작품이니까 꼭 보셔야 해요. 장가행은 웨이브, 왓챠, 티빙에서 볼 수 있어요. 49부작이고 디리러바 올해가 메인 주연이지만 류은영 조로사의 서브 커플이 더 인기 많았던 중국 드라마예요. 호도 낙원 좌표 찾아서 보셔도 돼요. 주려 목막은 넷플릭스, 티빙에서 볼 수 있어요. 40부작이고 보석 무역을 배경으로 한 고장극 로맨스예요. 논란이 좀 있었지만 드라마 자체는 재밌어요. 여러분은 류은영의 어떤 명장면이 가장 좋으셨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도 성의 명장면 TOPO, 라온이 명장면 TOPO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볼게요.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중국 드라마 최신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